금지했던 그 당사자들이 다 무죄를 사실상 다 받은 거예요. 김학의 사건은 윤석열 사건이에요. 잘 보시면 맥락은 뭐냐면은 김학의는 윤석열의 특수부 선배야. 김학의 사건은 정확히 말하면 별장 성접대 사건이 아니라 스폰서 사건입니다. 특수부 검사들한테는 스폰서가 대부분 있다는 게 일반적인 거고, 최근에 우리가 목도를 했잖아요. 김봉현한테 술 접대 받은 검사들 아직까지 징계 안 하고 있대요. 99만 원 검사 불기소 근데 세트. 김학의는 특수부 검사로서 스폰서가 2명 있었다는 말씀 제가 드렸고요. 그 중에 하나가 윤중천이었고, 처음에 스폰서 하나가 부산저축은행 관련자란 말이에요. 그거를 사건을 수사를 하려고 하던 거를 덮은 사람이 윤석열이다. 결국 그 윤석열의 그 라인들이 김학의가 성접대하고 막 그난리를 친 그 범인을 수사를 안 하려고 용을 쓰다가 김학의가 도망가려고 하니까 긴급 체포하려고 했던 거를 불법이라고 걸었던 사건. 근데 그 불법이라고 걸었던 그 당사자들이 예를 들면 윤석열이 제일 싫어하는 소위 말하는 친문 검사, 뭐 친문 청와대 비서관 뭐 이런 식으로 걸었기 때문에 보복 프레임을 바꾼 거지. 김학의가 나쁜 놈인데 김학의를 출국 금지한 게 불법이야라고 걸었던 사건이란 말이에요. 근데 윤석열이 졌지. 이거 사실 윤석열이 완패입니다, 이거. 그 사실상 그 검찰 내부에 친문은 없었다고 해요. 그냥 반 윤석열로 보시면 맞을 거예요. 반 특수부, 예, 뭐 그쪽이라고 보시면 맞을 거예요. 그러니까 좀 더 합리적이고 정상적인. 그나마. 재판부가 뭐라 그랬냐면은 그것은 뭐 외압이네 뭐네 없었고 뭐 나중에 이따가 나 이야기 나오겠습니다만 조국 장관이 뭐 외압을 행사했다 같은 이야기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재판부가 뭐라 그랬냐면 윤석열 측근인 윤대진, 물론 윤석열 측근이라면 표현 안 나와요. 네, 누가 봐도 윤대진인지. 윤대진 검찰국장의 2차례 전화가 더 직접적인 압력이었다. 윤석열 지금은 뭐 틀어졌다고는 합니다. 한번 틀어졌어 지금 이게. 그러니까 그 윤석열 측근으로서의 위치가 윤대진은 좀 이런 측면이 있고요. 한동훈한테 이제 어떤 시점에 이제 이양이 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어쨌건 그 윤대진의 2차례 전화가 더 직접적인 압력이었다 이렇게 판결이 나왔고요. 검찰은 놀라운 새끼들인데 즉각 항소하겠습니다. 이렇게 된 거고. 자, 이 사건 한번 보겠습니다. 김건희 사건이나 항소하세요 빨리. 무슨 이 사건 한번 볼게요. 이 사건 여러분들 기억을 되살려 드릴게요. 경찰이 신청한 김학의 체포영장도 출국 금지도 모두 반려한, 이게 뭐냐면 김학의가 박근혜 때 법무부 차관에 임명됐는데 별장에서 성접대를 받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6일 만에 사퇴를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을 수사하는데 그 이전부터 박근혜 정권 때 김학의의 죄가 드러나지 않게끔 검사들이 계속해서 검찰이 김학의를 보호하고 있던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면서 기대의 사건이 하나 일어나죠. 경찰이 수사한 그 동영상 속 인물이 김학의인지 모르겠다면서 사건을 덮어요. 검찰만 모르는 김학의. 정말.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가장 웃긴 일이라고 생각해요, 저게. 그러니까 김학의인 건 누구나 다 알겠지만 네. 사건을 덮으면서 김학의 수사를 또 안 해. 그러다 보니까 여론이 들끓어.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재수사라고 지시를 내립니다. 그러니까 4일 만에 김학의가 도망간다는 첩보가 입수된 거야 지금. 그때 그 상황들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을 되살려드리면 변장을 하고 나타나서 뭐 이제 다른 사람이 김학의인 것처럼 오인하게끔 만드는 그 장면들이 지금 화면에 보이는 거예요. 얼굴 가리고 뭐 다른 남성이 따라가고 김학의처럼 생긴 사람이 막 등장을 하고 막 첩보. 이 상황에서 이걸 첩보를 입수한 이규원 검사 등이 긴급 출국 금지 요청서를 공항에 보내갖고 김학의를 못 나가게 막았는데요. 그게 출국 10분 전이었다든가. 정말 긴박했을 것 같아요. 이거를 윤석열이 긴급 출국 금지의 과정이 잘못됐다라고 불법이라고 걸어서 관련자들을 싹 기소해서 재판을 받은 사건이고, 그래서 김학의가 결국은 재판을 받는데요. 김학의가 무죄를 받았어요. 공소시효가 지나서. 받은 이유가 다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 검찰이 수사를 안 했기 때문에. 모르겠죠. 그러니까 물론 결과는 똑같지만 저때 출국을 해버렸다면 외국에서 몇 년 동안 그냥 있다가 공소시효 지난 다음에 또 뻔뻔스럽게 입국하고 그랬겠죠.
자, 그래서 두 차례나 김학의를 무혐의 처리했던 검찰이 김학의가 무죄 받게끔 도와줬다. 이거요, 윤석열식 놀리면 직무유기예요. 김학의 사건 수사 감찰 무마 아니 뭐야 중단 뭐 이런 거지. 얘네들은 진짜 대한민국 사회 정말 절대악이라고 생각해요. 피의자 도피를 긴급하게 막은 거를 불법이라면서 프레임 전환했던 그 윤석열이 완패한 사건. 근데 시간 관계상 한겨레만 잠깐만 보고 갈게요. 2019년 4월 15일 날 한겨레가 기사를 냅니다. 김학의 긴급 출국 금지는 적법했냐 하면서 강희철 기자가 여기에 이 기사에 조국 장관이 등장을 해요. 마치 조국 장관이 그때 민정수석이었죠. 그때 조국 장관이 주도했던 것처럼. 봐봐요. 여기 내용이 그거잖아. 긴급 출금 당시 김학의 신분은 피의자 아닌 거로 확인. 피의자라야 긴급 출금 가능한 출입국 관리법 위반 논란. 출금 요청 검사 권한도 의문. 검찰 논란의 소지 인정. 출석 의무 없는 소환 일정 일방적 공개로 비난 여론 키워. 법조계 진상규명 못지않게 적법 절차도 중요. 요거를 김학의가 조국 당시 민정수석 등을 비판하면서 이런 기사를 썼던 거예요. 강희철이가. 이게 다 검찰발 뉴스 전달 아니에요? 반성문 써야 됩니다. 아니면 문을 닫던지 해야죠. 근데 지금 판결에는 조국 장관 자체는 아예 나오지도 않고요. 관련이 없는 거. 그때 조국 장관도 충분히 본인이 이야기했다고. 상관이 없다. 불법 출금을 주도한 것처럼 보도했지만 전혀 사실이 아닌 걸로 드러났고요. 김용민 PD의 페이스북을 잠깐만 보겠습니다. 읽어봐요. 한겨레 기자들이 김학의 출금 관련 당시 냈던 성명, 이불킥 소리가 들립니다. 최근 불거진 김학의 불법 출국 금지 의혹 또한 공정한 잣대로 보도되고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심지어 지난 15일자 지면에 실린 김학의 출국 금지, 절차 흠결과 실체적 정의 함께 봐야라는 제목의 사설은 실체적 정의를 위해 적법한 절차를 지키지 않았던 상황을 옹호하는 논리로 쓰였습니다. 절차적 정의는 결코 훼손될 수 없는 법치주의의 핵심 가치입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라는 인물을 떠나 기본권 침해는 최소한의 적법 절차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건 한겨레가 지난 30년간 지켜온 가치입니다. 검찰의 제19 감싸기 수사로 김 전 차관이 저지른 죄값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는 점에 대한 분노와 제대로 된 절차에 따라 김 전 차관을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전혀 상충하는 것이 아닙니다. 조국 사태 때부터 지적된 편들기식 보도가 이런 사설과 보도를 나온 본질입니다. 그러니까요. 참네. 아이고 적당히들 하십시오. 물론 뭐 하다 보면 똥볼 찰 수도 있는데 얼마 전에 한겨레 기자가 김만배로부터 돈 받았던 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겨레 전체 구성원들은 정말 열심히 할 거라고 좀 믿는데 꼭 저런 식으로 이제 그 검찰화 돼버린 법조 기자들이 저런 생쇼를 하고 결국 그렇게 그 기사를 한번 들어가 보면요. 조국 장관 얘기가 나오는데 사과했습니까? 그리고 사실상 이게 윤석열 자체가 프레임 전환해서 좀 쉽게 표현하면 김학의를 왜 처벌하려고 그래? 난 봐주고 싶었어. 이런 이야기잖아요. 김학의 첫 번째 스폰서 사건 덮었던 게 윤석열이라고 보면 파파윤 파도 윤석열만 나옵니다. 대장동도 그렇고 김학의도 그렇고 여기까지 일부